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 달이 맞아요. 이제 되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남지 않았어요. 벌써 네. 2024년이 지나간다는 게 진짜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것 순식간이네요.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내돈내산 공과도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번개탄 에듀파이어 시청자분들께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저희 또 2025년에도 힘차게 또 한번 네, 공과 가야죠, 분석을 가야죠. 해봐야죠. 네. 네. 이게 공가가 나오는 한 맞습니다. 내돈내산은 계속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또 공과 분석 자료들이 계속 쌓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네. 그 이때까지 했던 자료들을 또 이렇게 글로 네. 빠르게 훑어볼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 공가 교재가 예전에는 그냥 시즌이 끝나면 끝났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또 그것을 다시 우리 재사용하는 커리에 거죠. 맞으면 다시 쓸 수 있도록 맞아요. 이렇게 배포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면 네, 훨씬 더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2024년도 11월 공과 이제 2024년도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공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번에 공과는 조금 특별한 공과죠. 네. 저희가 제목이 뭔가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공과는 히즈쇼 하이틴즈 공과 교재입니다. 저 하이틴즈. 네, 저희가 흔히들 히즈쇼 하면은 되게 이제 아동부 네.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히즈쇼가 단순히 아동부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부도 하더라고요. 더라.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 휘즈쇼에서 과연 그 뭔가 딱 생각했었을 때 그 캐릭터 약간 하고 아기자기한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캐릭터 보시면 이렇게 있긴 하지만 맞아요. 이걸 청소년 과정에서 또 어떻게 풀어내려나 네. 라는 또 새로운 시도죠.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이렇게 있는 그 단체들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교재들도 그렇고. 다 열악한데. 청소년이 쉽지 않죠,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히쇼에서 야심차게 네. 하이틴즈라고 해서 네, 공과 냈죠. 교재고 부제로는 크리스천 기본기 세우기라고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네. 1권 오늘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1권. 네, 이게 그 뒤에 다르겠지만 총 3년 커리 과정이고 네. 그렇죠? 그중에 12권인데 그중에 1권을 저희가 보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 히쇼 하이틴즈 학년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학년 구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 대상으로 네. 진행하고요. 중학생부터 고3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히쇼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구성만 봐도 확실히 청소년 교재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은 구성이 아동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맞아요. 네, 아동부에서는 뭐 자료집도 있고, 네. 뭐 이 데코, 환경 꾸미기 하는 물품부터 시작해서 되게 활동을 위한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반면에 네. 이 히즈쇼 심플하죠. 교재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청소년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활동보단. 네, 청소년은 일단 이 아이들이 뭔가를 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맞아요. 시대이기 때문에 심플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용이랑 딱 교사용 네.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도자용이 없냐? 지도자용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그런 연관 계획이나 자료들은 행정 서식들은 이제 거기서 다운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 특별히 교사용으로도 충분히 전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도자용은 없습니다. 네, 지도자용이 근데 교사복용 안에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건의 자료 같은 것도 이 교사용 안에 있거든요. 사실 네네. 그게 이제 지도자용하고 교사용을 좀 이제 약간 스트릭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요즘엔 또 이렇게 교사나 지도자 없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이제 합쳐서 이렇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제 About Christian인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About Christianity인데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 뭐 다른 책에서는 이게 뭐 1월에서 한 3월 정도는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4월에서 6월은 뭐 기독교인은 이런 생활 네. 그리고 7월에서 9월은 이제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보고 네. 10월에서 12월은 뭐 대림절이나 성탄절이나 아니면 뭐 비전이라고 나와 있던데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1년 커리큘럼이고 네네. 그 커리큘럼도 1년 차에는 이제 뭐 기초 단계 하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베이직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심화 단계 해가지고 총 3년짜리 3년 커리. 커리큘럼이라는 거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해설. 네. 기독교 이게 기초
핵심 교리라고 했는데요.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교회만 다녔지 정확하게 뭘 믿는지를 모른다. 이거를 키즈쇼에서는 되게 집중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진짜 다닌 횟수는 많죠. 네. 뭐 청소년부 가도 거의 다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정작 내가 뭘 믿나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게 사실 청소년부의 맞아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알아야겠다. 음. 우리가 뭘 믿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뭔가 건축으로 따지면 기초 공사를 하는 게 네. 바로 이 교리에 대한 교육이라고 희지쇼에서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1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사형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쵸. 뭐 창조, 타락, 구속, 성화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생활이나 이런 절기에 대해서도 배우긴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초적인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주제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핵심 교리라고 네. 이제 저희가 그냥 예전부터 배웠던 맞아. 것들 그대로 살려서 좀 리뉴얼해서 맞아요. 다시 쓸고 그다음 질문들도 청소년에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리에 대한 부분에 히트쇼가 정말 잘 지적한 게 사실 되게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누구한테? 너 복음이 뭐야? 물어보면은 복음? 분명히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사실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모르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건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핵심 부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지도자형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네, 지도자형 구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과를 진행하는 순서, 그 방식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비유하긴 그렇지만 일종의 뭔가 이제 설교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있고 경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교사들이랑 먼저 이제 아이들과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경건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차원의 자료가 있고 아이들 출석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출석 체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3개월짜리 플랜이다 보니까 그 설명드리지만 한 권당 3개월짜리 플랜이거든요. 그 3개월에 대한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석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이 아이들이 물론 다 와야겠지만 어느 날 어떤 내용이 빠졌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순서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이들이 많이 안 들었는데 그럼 이 내용을 나중에 또 보충 수업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출석부가 단순히 그냥 출석을 체크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아이들이 지금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배우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 여기 설명이 들어가 네, 있죠. 그게 이제 지도자형 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연관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여기에는 없지만 그 이제 홈페이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과마다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 권에는 총 그 13주 맞습니다. 13주 13주 플랜. 4권 되는 거죠. 그 각 공과 주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13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About Christianity,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교리에 대한 부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1주차 같은 경우는 창조.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한 부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그러고 인간 창조해서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약간 질문을 좀 던지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 진짜 세상이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해? 한번 고민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대답을. 한번 그 고민해보고 거기에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이 한편으로는 뭐 입시에 시달리는 시절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 아동부 시절까지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가 돼요. 하지만 청소년부 시절부터는 그게 점점 통하지 않는 시기란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명확해야지만
교회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시기인데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 한번 고민해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네. 그렇대 그런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너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고. 고민해봐. 맞아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또 너무 좋게 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네,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네. 그럼 뭔가 이제 먼지와 자녀 사이라고 여기는 부제가 달리는데 네. 진짜 인간이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부분도 좀 다루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만드셨는지. 그 먼지와도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네. 삼아주신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네. 뜻과 생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다음 네. 3주차는 3주차는 죄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네. 4주차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네. 5주차는 구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왜 내 죄를 속하여 주는가? 네. 네, 그 부분이 5주차에 대한 내용이고 6주차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7주차가 교회고 8주차가 네. 예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이렇게 끝나는데 그 순서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성령, 교회, 예배까지 이어지고 그게 결국엔 이제 예배로 마무리되면서 네.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고 매주일 하나님을 맞아요.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맞아요. 결론을 짓는 듯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네. 그 신학에서 말하는 조직신학적 주제인 맞아요. 거죠. 핵심.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 그 8가지 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8주차가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이 교육이 진행되고요. 네. 9주차부터 10주차 총 5주간 동안에는 이게 1월에서 3월 내에 하는 교재다 보니까 이제 4월 초반까지도 갈 수 있고요. 13주면. 맞아요. 이제 사순절하고 부활절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합니다. 절기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아가지고 네. 이게 근데 또 아까 레벨이 있다고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그 네. 레벨에 따라서 다각도로 비춰보는 공간인데 1단계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의 여정에 대해서 5주 동안 살펴보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9주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대요. 그 호산나 그 종려나무, 사실 종려주일에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여기서는 앞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9주차 나누고 네. 10주차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 맞아요. 네. 그리고 11주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그런 장면. 네. 그리고 12주차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고 13차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 네.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었던 그 일주일간의 이제 시간들,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맞아요. 그런 공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예전에는 그 아동부 때는 그냥 그랬구나 맞아, 하고 맞아. 하는데 이제는 질문으로 가는 거죠. 맞아.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맞아. 뭐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는지, 맞아요. 또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이렇게 뭔가 의문을 통해서 탐구하는 형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거기에 따라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더욱더 지금의 이 청소년의 시대가 그냥 네. 믿어 하면은 왜요? 그렇죠. 이거를 더 많이 질문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영역들도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네. 정말로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게 아니잖아요. 설명이 필요한 네. 납득과 네, 설명이 납득과 필요하니까. 설명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3주 13개 과를 살펴봤고요. 이 그 공과 주제들의 특징이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평입니다. 디자인이 트렌디합니다. 저는.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보시면- 깔끔하게, 심플하게. 네. 그러면서도 되게 약간 엽서같이 이렇게 이건 이제 교사용.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했었을 때, 하기 싫어. 이거 보기만 해도 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번 재밌어 해볼 만한데?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중학생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대가 조금 그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도 있고 반대로 고등학생이 흥미를 느낄 만한 그림체도 가까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아이들이 하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이다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덮어놓고 믿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너 그거 한번 고민해봤어? 한번 고민해봐.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네네. 라고 하면서 좀 건강한 신앙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공과의 하이틴즈 공과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 네, 세 번째는 구성이 간단합니다. 네. 아동부처럼 뭐 만들기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이제 말로 하는 공과지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면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이 뭔가 만들기 준비해오고 약간 뭐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고를 더실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풍성한 속으로 나눔이 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맞아요. 이제 뭔가 관계 형성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인 준비는 그쵸.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각도의 의미로 성경 안에 사건들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 아까 말했던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가 거의 비슷한 구성인데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개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딱 그냥 뭔가 정해져 있는 주제가 있어요. 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다 하면은 뭐 예수님이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네.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오병이어 사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로운 의미들이. 뭔가 의미가 계속 다가오는 말씀이거든요. 네네. 네. 뭐 나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도 있고 맞아요. 뭐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비춰보는 방식이 필요한데 네. 그냥 단순히 한 주제만 알고 나 이 말씀 알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다양한 의미들을 다양한 의미를 볼 비춰볼 수 있으니까. 있어서 네, 그게 좋은 또 거. 이제 특별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잘 모르면 네. 뭐 이건 나중에 단점이지만 그냥 진짜 한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맞아. 네, 이거에 대해서 나눔이나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답 쓰면 맞아. 금방 끝날 수도 있는. 이게 라포가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에 그런 뭔가 라포나 관계가 그렇게 깊지 형성돼야. 않으면은 네. 풍성한 나눔이 사실 나오기 힘들고 그냥 이제 아이들이 속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꺼내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아동부 때 학습된 신앙 맞아요. 그런 얘기들만 하고 끝날 위험이 정답만 있다는 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거 순서 방식. 네, 이 공과를 진행하는 네. 순서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나요? 5단계이고요. 첫 번째로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예배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공과 시작 전에 이제 한번 읽어보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성경 이야기들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해주거나 그런 것들 하면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죠. 여기죠. 이제 첫 번째 부분 보면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과연 세상은 창조된 것이 맞을까? 하고 질문을 딱 던지는 시간이. 맞아요. 그 질문이 사실 공과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네. 바로 메시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도입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인이라고 돼 있는데 즐거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약간 조금 아동부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네. 이제 뭐 주제에 대한 연구와 그런 토론 같은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여는 단계인 거죠. 뭐 맞아요. 스티커 붙이기 같은 활동들도 있고요. 뭐 적어보는 활동도 있고 심지어 뭐 카메라로 뭐 셀카 같은 찍는 그런 활동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활동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스터디입니다. 말씀을 진짜로 연구해보고 토론해보고 이해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 핵심 질문 아까 말했던 과연 세상에 진짜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답해보는 답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말씀 안에서. 네. 네 번째로 이제 배웠다면 액트. 진짜 실제로 행하는 시간이죠. 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이제 직접 실천해보고 맞아요. 행하는 시간인데 액트. 네. 이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내가 살아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액트고 마지막에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서 하루하루 살려내는지 약간 체크리스트처럼 푸드리스트처럼 그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에브리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보는 진짜로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돌아보는 거죠. 에브리데이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과가 주일에
예배 끝난 후에 그 짧은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평일에도 이 공과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시도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 조인, 스터디, 액트, 에브리데이까지. 보통은 그냥 액트로 끝내는 게 그쵸. 많은데. 이거는 진짜 실천할 수 있게. 사실 우리가 실천하세요 하면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그 체크하고 또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다. 저런 체크리스트가 있으면은 이게 포인트죠. 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래도 한 대까지 뭔가 해볼 만한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좀 약간 불안하고. 동기부여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컨텐츠는 없습니다. 청소년 문과는 아직 없다. 맞습니다. 아직 없는지 아니면 계속 없는지는 맞습니다. 뭐 어린이 용권은 너무 잘 돼 있지만 히지슈가 청소년부에서는 거기에서는 좀 힘을 뺀 것 같아요. 뭐 근데 사실 청소년들이 영상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요 공과를 제가 살펴보면서 이거는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딱 내가 깨닫고 배운다기보다는 이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같이 답을 찾아간다는 느낌이어서 아마 영상이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먼저 학생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학생용이죠. 학생용은 5,800원입니다. 13주를 5,800원. 괜찮은 구성이죠. 그리고 교사용 같은 티처북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랑 공과 진행한 경고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비쌉니다. 6,500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둘 다. 그 다음 온오프 활용에 대해서 온라인이 지금 뭐 거의 코로나 시절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온라인을 아직까지도 하는 교회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온라인이 또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꼭 뭐 이제 활용해야죠. 맞아요. 또 이제 뭐 교회 주일에만 온라인을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평일에는 모일 때 온라인이라는 또 수단이 또 엄청 좋죠.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쓰면은 너무 좋죠. 온라인을 제가 생각해봤는데 영상 자료가 없는데 온라인 활용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소그룹 개념으로 이제 약간 질문을 던지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거 해보세요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활용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구매하는 방법. 구매하는 방법은 그냥 이제 히즈쇼 하이틴즈라고 구글이나 뭐 이런 건데 치기만 해도 기독교 온라인몰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온라인몰에서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 거의 바로 다음날 출고되고 배송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도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즈쇼 홈페이지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맞습니다. 그럼 전국 기독교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구매 가능하고 온라인 몰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는 게 조금 더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10%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총평.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총평 먼저 강점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강점은 이게 주제 공과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새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뭔가 이제 저희가 살펴보던 각 교단의 총회 공과나 그런 것들은 흐름이 있어요, 다. 맞아요. 흐름이 있어서 중간에 여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뭐 졸업을 한다거나 새 친구가 온다거나 힘들 수 있어요. 갑자기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저희 갔다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건 딱 주제가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이 올라와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순절과 대림절에도 이제 뭐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 아니라 매년 이제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 그게 강점이고요. 각각 교회가 원하는 주제를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메시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은 잠깐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 특성에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부 공과 뭐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막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떻다 사실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 중고등부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거의 학원과의 싸움이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빨리 뭔가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면 단시간 안에 빨리 끝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뭔가
복잡한 단계들을 다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진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맞아요. 넣은 것 같아서 중고등부 특성에 맞는 교재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가격이 10,000원, 5,000원, 6,000원대에 네, 이 정도 구성을 누릴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생각해 볼 점. 네, 생각해 볼 점은 네, 물론 이제 아동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과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한번 해보는 네, 그런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만약에 중고등부에서 한다 그러면은 교사분들의 아이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도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의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내가 드러내면은 내가 보호받지 못할까봐 네, 맞아요. 뭔가 정죄당하고 그럴 위험, 뭐 때로는 아니면 어색해서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충분히 내놓아도 돼 만큼의 라포를 형성하는 게 이 교사의 역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 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특별히 네, 그게 생각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은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소식 자료들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온라인 그런 쪽에서 이제 다운받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기본적인 것만 있다. 네. 이런 생각. 네, 그리고 저도 주제 공과라는 게 일단 그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그 질문으로 공부들이 진행된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네. 정답이 없지만 생각해 볼 질문들로 많이 되어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가격이 이거는 견해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한 권이 13주잖아요. 네. 13주에 5,800원이면 1년에는 이제 5,800원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이제 그 한 권에 뭐 이렇게 교당권에 한 학기에 한 권인데 이거 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그 비싸다 느낄 수 있지만 그 값어치는 한다라는 거. 맞아. 네, 디자인이랑 이 컬러고 또 이런 내용들은 맞아. 이게 단가들이 아마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도 엄청 싼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5,800원이잖아요. 이거 한 권이. 네. 요즘에 이것도 엄청 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댔는데, 이게 이제 질문들이 다 이렇게 뭐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을까, 뭐 십자가 이렇게 하는 그런 답하는 질문이 아니라 네, 생각을 요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생각을 요할 때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열린 질문하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 그래서 간혹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시면 공부가 어렵다. 맞아.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애들이 모른다. 이렇게 좀 뭔가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네. 생각보다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눔하고 하는 게 익숙치 않으면. 뭔가 그 한 번 혈만 뚫으면 되는데 맞아요. 그 혈을 뚫기가 어렵죠, 사실. 맞아요. 이렇게 나눔하자 이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뭐 너 해봐. 정리. 너 해봐.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저희 자체도.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게 서로 얘기하고 그건 왜 그럴까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이렇게 각자 한마디씩 하는. 그게 이제 결국 정답 얘기, 정답 이렇게 들어보고 끝나는 거니까. 이런 게 나눔 위주 소그룹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돼야 이 공과가 빛을 발한다는 건데, 네, 이게 생각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이게 잘 안 되면 이 교재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반은 10분 만에 끝나요. 맞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관계가 좀 잘 쌓인 것 같다.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아이들과 깊은 나눔을 원하신다 하면은 추천을 드리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저가 이제 이런 식의 분과를 진행했었을 때 어떤 반은 10분 만에 끝나는데 어떤 반은 3, 40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왜 다녀야 하냐면 뭐 예수님 믿으려고, 천국 가려고, 다 했지 끝.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 진행되는 교사 선생님 밑에는 엄청 빨리 끝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끼리 먼저 한번 해보고 각자 어떻게 나눔하는지 분위기 보고 또 이 나눔하는 것이 본인이
정리를 해야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배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인데 네, 한번 뭐 핵심 질문만 딱 뽑아서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하고 나누려고 한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런 질문이 오면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한다. 네네. 근데 아이들은 그게 물론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약간 좀 맞아요. 이제 아이들이 뭔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그런 성숙을 위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그 답변만으로는 같이 고민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틀에 박힌 정답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들을 네.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잘못하면 뭐 맞아요. 정답을 자꾸 강요하게 되는 맞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럼 거.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힘들 아까 수 이제 있어요. 재영 연구원이 재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공과 형식적인 뭐 이게 전혀 뭐 미술 별거 없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시간 압박이 있으면은 이게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마 더. 맞아.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한 번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저는 분명히 이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맞아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자기 얘기 할 때가 사실 없죠. 많이 없죠. 뭐 이렇게 네. 깊은 대화를 나눠볼 맞아. 그 경험도 없고 다 그냥 짧게 지나가니까 그런 갈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갈망이 있으면은 사실 없는 시간에 내서라도 오지 않을까. 맞아. 더 이렇게 고민하고 얘기하고 되게 교리지만 또 삶과 다 연관된 질문들이니까 아마 계속 중고등부 교사분들도 그렇고 교육자분들도 학원하고 계속 씨름할 거예요. 맞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에 와야 된다, 교회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감히 말하자면 이런 나눔들이 정말 풍성하고 이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로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때문에 뭐 당연히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이제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아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까지 이 히즈쇼 하이틴즈 공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리고 단점이 저는 또 하나 더 생각나는데 네네네. 이걸 좀 얘기하고 걸렸는데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그 이제 10대 초반의 청소년들 위주인 것 같아요. 이제 고2, 고3들만 있으면 맞아. 상관없는데 이제 만약 중, 고등 섞어서 하면은 또 이렇게 수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유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네. 뭐 마무리. 네. 아무튼 저희 또 좋은 공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특별히 청소년부 교재를 한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아동부 아니면은 뭐 미취학부 것도 많이 했지만 청소년은 공과 자체가 잘 없죠. 맞아요. 청소년은 이게 진짜 사실 쉽지 않아요. 청소년 공과가 진짜 그날 들은 말씀 이제 뭐 리마인드 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뭐 잘 지냈어 한 주간 동안 서로 삶 얘기하고 그날 들은 말씀 리마인드 해주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런 때도 정말 많을 거예요. 없는 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뭐 학원 가야 된다니까 빨리 끝내야 빨리 보내줘야 될 것 같고 그냥 선생님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고 약간 그런데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잘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청소년들도 진짜 좋지 않을까. 너무 좋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신앙이 잘 자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부 교재도 있다라는 거.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부 교재는 다 없다 생각하니까. 뭐 공과를 왜 하냐 이런 사람도 많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1월 내돈내산 공과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 저는 기독교교육 리더십 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성산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